한국인 10명 중 6.5명이 이것에 중독돼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한국인 65%가 해당된다는 탄수화물 중독은 비만은 물론 당뇨, 고혈압, 암, 심장질환, 폐렴, 심근경색, 뇌경색뿐만 아니라 우울증, 혈관성 치매, 아토피성 피부염, 탈모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 바로 당질 제한식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당뇨병 명의 에베코지 박사는 당질 제한식이 지닌 모든 잠재적 가능성을 이 책 탄수화물의 경고에 담았습니다. 또한 부록에서는 당질 제한을 위해 먹어도 좋은 식품과 피해야 할 식품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에베코지 박사가 전하는 탄수화물의 경고,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당장 당질부터 줄이세요.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4대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으로 전체 사망 원인의 47.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11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인이 많이 걸리는 5대 질병을 발표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이 발병하던 암,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에 정신질환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새로 5대 질환으로 추가된 정신질환은 직접적인 사인은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합니다. 특히 급속히 증가하는 우울증은 자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죽음을 야기하는 질병입니다. 당뇨병은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합병증으로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암으로 발전할 확률도 높습니다. 더욱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는 당뇨병은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입니다. 다른 병을 일으켜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당질 제한식입니다. 주요 사망 원인으로 명시된 모든 질병은 오늘날 가정의 평범한 식생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당질 과다 섭취입니다. 우리는 하루 3끼 식사에 혈당치가 올라가기 쉬운 흰 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류를 많이 먹습니다. 매일매일 다량의 당질이 포함된 청량음료를 마시고 설탕과 흰 밀가루로 만든 과자를 간식으로 먹습니다. 이러한 식생활을 반복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혈당치를 높이다 보면 온몸의 혈관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급기야는 혈관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겨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거듭되는 당질 과다 섭취가 암과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무서운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위험한 식생활을 바꾸고 주요 사망 원인에 해당하는 모든 질병을 예방할 해결책은 당질 제한식입니다. 당질 제한식의 4가지 장점. 당질 제한식은 원래 당뇨병 치료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뇨병, 대사증후군, 비만, 고혈압 등 당뇨병과 관련된 질병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당질 제한식은 쌀, 밀, 감자 등에 많이 함유된 당질을 가능한 한 섭취 않는 식이요법입니다. 쉽게 말해 밥, 빵,
면류 등의 조식 대신 단백질과 지방질을 많이 포함한 부식을 충분히 먹는 식사입니다. 당질 제한식은 실행하기에 번거롭지 않고 크게 인내심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열량을 계산할 필요도 없으며 사람들 대부분 배부를 때까지 먹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량을 무제한으로 섭취해도 상관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뇨병 학회의 권장 사항만큼 엄격하지 않아도 평상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남성은 하루 1850에서 2250칼로리, 여성은 1450에서 1700칼로리를 섭취 기준으로 삼습니다. 당질 섭취 목표량은 한 끼에 10g에서 20g으로 정해져 있지만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쌀, 밀 등의 곡물과 감자, 호박 등 당질이 많은 일부 식품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 식품만 피하면 되므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당질이라는 용어는 탄수화물을 가리킵니다. 정확히 말하면 탄수화물은 당질과 식이섬유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치를 높이지 않습니다.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병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탄수화물 중 문제가 되는 성분은 당질뿐입니다. 질병에 관련하여 탄수화물과 당질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당뇨병은 혈당치가 높아지는 병입니다. 당질 제한식의 가장 큰 장점은 당뇨병 환자의 식후 고혈당을 개선하여 정상 수준으로 조절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식품에 포함된 3대 영양소인 당질, 지방질, 단백질 중 오직 당질만이 혈당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당질은 음식을 통해 섭취되고 소화 흡수되면 100% 혈당으로 변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질은 혈당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당질은 섭취 직후부터 혈당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며 2시간 이내에 우리 몸에 거의 흡수됩니다. 다시 말해 단백질과 지방질은 아무리 먹어도 식후에 혈당치가 상승하지 않지만 당질은 먹은 만큼 혈당치를 올립니다. 식사로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치가 급상승하고 이를 떨어뜨리기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이 추가 분비됩니다. 사람의 몸속에서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뿐이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당질을 많이 섭취하면 아무리 혈당치가 크게 상승해도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고혈당 상태에 빠집니다. 식사 시 당질 섭취량을 줄이면 그에 따라 식후 혈당치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질 제한식을 하면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지 않는 당뇨병 환자도 고혈당이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체중 감소와 체내 지방질 상태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늘날 당뇨병 치료에서 당질 제한식은 중요한 치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인 망막증, 신장병, 신경장애뿐만 아니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만합니다. 또한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당뇨병 전초병으로 불리는 대사증후군, 고인슐린 혈증, 비만 등의 당뇨병과 관련된 질병 치료에도 널리 사용되며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병의 원인은 당질 과다입니다. 당질 제한식은 고혈당을 방지하고 인슐린 수치를 내리며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비만을 해소합니다. 이러한 장점은 당뇨병 외에도 현대사회에서 날로 증가하는 주요 사망 원인과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암은 고혈당이나 고인슐린 혈증이 있으면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은 동맥경화의 요인이기도 하며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4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폐렴도 고혈당이 감염 위험을 높이고 5대 질병에 새로 추가된 정신질환 역시 혈당치의 변동이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주요 사망 원인 및 질병으로 불리는 모든 질환은 고혈당과 고인슐린이 그 원인입니다. 이들 질환을 당질 제한식으로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 다카오커 병원에 당질 제한식을 도입한 초기부터 다른 병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인에게 흔한 병인 꽃가루 알레르기와 아토피성 피부염 등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심상성 건선이 사라졌다. 역류성 식도염이 없어졌다. 천식이 사라졌다. 편두통이 사라졌다. 생리불순이 없어졌다. 치질이 좋아졌다. 우울증이 나아졌다. 발기부전이 개선되었다. 실로 다방면에 걸쳐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효과를 보인 질병의 종류도 아주 다양해서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찰을 해보니 분명 많은 증상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거듭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질병 대부분은 당질 과다 식생활이 원인이 아닐까? 미국 당뇨병 학회는 이미 당질 제한식을 공식적인 당뇨병 치료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그중에는 스웨덴처럼 국민의 23%가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껏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당질 제한식을 소개해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대부분의 병은 당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식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식습관은 건강한 사람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정도로 날마다 고혈당과 고인슐린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갖가지 생활습관병을 일으킵니다. 당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고 생활습관병을 줄여야 합니다. 당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질 과다를 피하고 당질에 제대로 접근하여 생활습관병 없는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당질 제한식이 현대 사회를 구원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암세포는 고혈당과 고인슐린을 좋아한다. 암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사망 원인 1위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증가하는 병이라서 암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뉴욕의 메모리얼 슬로운 캐더링 암센터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암 전문병원입니다. 그곳이 센터장 겸 CEO인 크레이그 톰슨 박사는 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방질은 많이 먹어도 암에 걸릴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당질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단백질로 암이 생길 위험은 지방질과 당질이 중간 정도입니다.
암과 당질 제한에 관련된 연구 성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당질 제한이 생활습관병형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논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7년 국제기구인 세계암연구기금은 생활습관병형 암에 대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간암, 췌장암, 식도암, 자궁암, 담낭암, 대장암, 유방암의 7가지 암은 비만과 관련이 있다. 비만은 생활습관에서 기인하므로 이들 7가지 암은 생활습관병형이라고 부릅니다. 선진국에서 급증하는 암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이러한 생활습관병형 암의 원인으로 의심할 만한 요인이 고혈당과 고인슐린입니다. 비만, 고인슐린 혈증, 고혈당이 생활습관병형 암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많습니다. 고인슐린 혈증에 대해 캐나다의 사만다 박사는 2005년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체내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 암의 진행 속도나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2007년에 일본이 후생노동성 연구팀 또한 인슐린 수치가 높은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대장암 발병 확률이 최대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혈당에 대해서도 국제당뇨병연합은 2007년과 2011년에 식후 고혈당이 암을 유발한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여러 권위 있는 전문지에서 발표한 신뢰할 만한 역학조사들이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비만에 관해서도 앞서 언급한 2007년 세계암연구기금이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비만이 식도암, 췌장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체부암, 신장암 위험을 높인다. 담낭암의 위험성도 높다. 이처럼 고인슐린 혈증, 고혈당, 비만은 모두 생활습관병형 암의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당질 제한식은 이 3가지 질환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암을 예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질 제한식의 암 예방 효과를 알기 쉽게 증명한 연구가 여기 있습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의학 전문지 랜싯에 기재된 이누이트족과 암이라는 논문입니다. 이누이트족은 예로부터 북극해 연안에서 수렵 및 어로로 대부분 식재료를 얻는 민족입니다. 그런 연유로 20세기 초까지 고기와 생선을 익히지 않고 먹는 식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곡물 등의 당질은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극도의 당질 제한식을 오랫동안 실행한 셈입니다. 오늘날에 비해 당시 이누이트족은 암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1910년대부터 이누이트족은 서양과 활발한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서양인과 함께 유입된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으로 암 발병률이 증가했으나 그 무렵까지만 해도 당질을 제한하는 전통 식생활을 고수하고 있었기에 생활습관병형 암은 많지 않았습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식생활도 변했습니다. 밀가루를 먹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무발효빵인 베넥이 일상적인 음식으로 정착했습니다. 그 후 1950년대부터는 생활습관병형 암이 증가했습니다. 요컨대 이누이트족이 당질을 제한하는 전통식을 먹던 시기에는 적었던 생활습관병형 암이
당질을 일상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증가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당질을 제한하면 생활습관병형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당이 암을 유발하는 이유는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혈당치가 높으면 체내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해 갖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이로 말미암아 세포의 DNA가 손상된다는 논리입니다. 고혈당 자체도 DNA를 손상시켜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원래 동물의 조직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각종 암세포는 증식시키지 않을까 하는 학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만 역시 고인슐린과 고혈당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발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당질 제한이 암 치료에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는 바로 암세포의 특성에 있습니다. 암세포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인체 대부분의 세포는 생존을 위해 포도당 외에도 지방산 또는 지방산에서 만들어진 케톤체라는 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그런 점에서 포도당만을 사용하는 암세포는 매우 희한한 존재입니다. 당질 제한식을 하면 일반적인 식사 때보다 혈액 속 포도당의 양이 줄어듭니다. 암세포의 식량을 차단하는 셈이니 암의 증식이 억제되겠지요. 동맥경화에는 지방질보다 당질 과다가 더 나쁘다. 당질 제한식은 당질을 줄이는 대신 단백질과 지방질을 늘리는 식사입니다. 지방질이란 쉽게 말해 기름입니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건강정보에서는 식품 속 지방질을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과학적인 연구가 진척되면서 음식에 지방질을 생활습관병과 연관짓는 발상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근거는 2008년 권위 있는 의학 전문지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미국인 여성 5만 명을 대상으로 절반은 보통 식사, 절반은 지방을 줄인 식사를 하게 한 다음 그 경과를 8년간 추적한 연구입니다. 그 결과 저지방 식사를 한 집단과 보통 식사를 한 집단 사이에 심혈관 질환에 걸린 환자 수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지방 식사를 한 집단에서 대장암이나 유방암 발병률이 더 낮지도 않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동물성 지방이 해롭다는 상식도 틀렸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에 권위 있는 의학 잡지에 실렸으며 연구 방법에서도 신뢰성을 높게 인정받은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기존 논문 21편의 데이터를 메타 분석이라는 기법으로 연구하여 약 35만 명의 건강 상태를 5년에서 23년에 걸쳐 추적한 결과 포화지방산 섭취량과 뇌 심혈관 질환 발생률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연구로 동물성 지방이 심근경색에 좋지 않다는 인상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2006년 11월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한 편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 논문에는 지방질이 적은 식사와 많은 식사를 대조한 결과 관상동맥 질환 발병률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당질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중간 정도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밖에도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다는 등의 이제까지 알려진 상식을 뒤집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신 의학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식품 속 기름은 몸에 해롭다 라는 통념이 틀렸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질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 지방질 이상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인슐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치를 낮추는 유일한 호르몬입니다. 음식으로 당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그만큼 많은 인슐린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여러 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수록 체내 대사가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인슐린은 혈당을 체지방으로 변환하고 중성지방의 분해를 막는 작용을 합니다. 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악화되는데도 인슐린이 관여합니다. 이렇듯 비만이나 동맥경화가 쉽게 일어나도록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혈당치가 오를수록 필요한 인슐린의 양도 많아집니다. 음식물 섭취로 혈당치가 높아지는 성분은 당질뿐입니다. 지방질이나 단백질은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는 음식의 영양소 중 혈당치를 높이는 성분은 당질뿐이라는 이론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맥경화는 식품 속 기름이 아니라 당질 과다로 악화됩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이니만큼 지금까지 갖고 있던 잘못된 믿음은 버려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당장 당질 제한식을 시작해야 한다. 당질 제한식의 당뇨병 치료 효과는 꽤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짤막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당질 제한식을 시작하면 혈당 조절이 아주 용이해집니다. 당뇨병은 크게 제1형과 제2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생활습관병은 제2형입니다. 당질 제한식을 실시한 제2형 당뇨병 환자 대부분은 식후와 공복 시 혈당치가 전부 내려갑니다. 식후 혈당치는 당질 제한식을 시작하자마자 감소하여 대개는 1주에서 2주 만에 정상 수치로 돌아옵니다. 공복 시 혈당치도 서서히 내려가며 1주에서 4주 만에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질 제한식 치료의 또 다른 장점은 기본적으로 약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당질 제한식을 실행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반 이상 약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으며 인슐린 주사를 맞던 사람도 약 20%가 주사를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질 제한식은 제1형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식전에 주사하는 인슐린 양을 3분의 1로 줄여줍니다. 인슐린 주사를 소량만 맞으면 되므로 저혈당 발생률도 낮아집니다. 이처럼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치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뇨병 치료에 대한 당질 제한식이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또한 당질 제한식은 체중 감소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당뇨병은 비만과 관계 깊은 병입니다. 대사증후군과 같은 당뇨병 예비군이나 가벼운 제2형 당뇨병 환자가 비만인 경우 인슐린이 잘 듣지 않고
혈당치가 높아지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만을 해소하여 인슐린의 효력을 높이면 당뇨병도 자연히 개선됩니다. 비만인 사람이 당질 제한식을 시작하면 빠르게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알맞은 체중으로 바뀝니다. 체중이 알맞게 줄어든 후에는 과도하게 살이 빠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유지됩니다. 당질 제한만으로 고혈당, 비만, 합병증을 피할 수 있다. 현재 당뇨병 치료에서는 포도당 스파이크라 불리는 식후의 급격한 고혈당이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식후 고혈당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포도당 스파이크는 당질의 섭취량이 많을 때 발생합니다. 당질 1g은 제2형 당뇨병인 사람의 혈당치를 약 3mg/dL 상승시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가 흰쌀밥 한 공기를 먹으면 혈당치가 약 165mg/dL 정도 상승합니다. 그에 비해 소고기 등심 스테이크를 200g 먹어도 식후 혈당치는 3mg/dL 미만밖에 상승하지 않습니다. 즉, 당질을 멀리하기만 해도 아주 쉽게 포도당 스파이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저희가 권하는 당질 제한식의 1회 식사당 당질의 양은 10에서 20g 이하, 하루 총 당질 양은 30에서 60g 이하, 총 열량에 대한 3대 영양소의 비율은 평균 당질 12%, 단백질 32%, 지방질 56%입니다. 이 비율의 식단은 인슐린 작용이 온전치 못한 당뇨병 환자라도 식후 고혈당이 발생하지 않고 합병증 우려도 없습니다. 이에 비해 기존 당뇨병 식이요법인 영양소 비율은 당질 60%, 단백질 20%, 지방 20%입니다. 하루 섭취 열량을 1200칼로리로 억제한다 해도 끼니마다 흰쌀밥 한 공기 분량의 당질을 섭취하는 셈이어서 반드시 식후 고혈당이 발생합니다. 3대 영양소의 생리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혈당 조절에는 기존의 고당질 치료식보다 당질 제한식이 월등히 효과적입니다. 일본 당뇨병 학회가 유일한 공식 치료식으로 인정하는 식이요법은 당질을 60%나 섭취하는 탓에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심각한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기에 대개는 약으로 혈당치를 내립니다. 약을 복용하면 많든 적든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라 약점으로 꼽습니다. 당질 제한식은 기본적으로 약이 필요하지 않아 부작용의 우려가 없습니다. 당질 제한식 실천법. 당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에는 흰쌀밥과 빵, 면류 같은 전분을 주성분으로 한 식품과 설탕 등의 감미료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가능한 한 피하고 당질 섭취를 줄이면 식사 직후에 혈당치가 크게 오르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질 제한식은 가능한 주식을 줄이고 감자, 고구마 같은 전분류와 설탕처럼 당질이 많은 식품을 되도록이면 먹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반찬을 섭취합니다. 당질을 피하는 것 외에 다른 제한은 없으며
육류와 생선은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볶거나 튀긴 음식도 괜찮습니다. 극단적인 과식만 아니라면 실컷 먹어도 좋습니다. 음주도 가능합니다. 맥주나 니온수처럼 당질이 많은 양조주는 삼가고 소주,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같은 증류수는 마셔도 됩니다. 평소 식생활에서 당질이 많은 식품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식 등의 일부 음식만 피해도 당질 제한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열량 계산이 필요 없는 간단한 식이요법입니다. 대부분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어서 기존이 열량 제한식에 좌절했던 사람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용이합니다. 먹어도 되는 식품과 피해야 하는 음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당질이 많은 식품에는 우선 전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곡류가 있습니다. 쌀, 보리, 옥수수 등 주식으로 먹는 식품들입니다. 그 밖에 감자, 고구마, 토란 등도 전분을 많이 함유합니다. 호박, 자고, 백합뿌리, 연근 같은 일부 채소도 전분이 많습니다. 단맛이 있는 식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존식인 통조림과 레토르트 식품 또는 진공팩에 담긴 식품은 보존을 위해 많은 양의 설탕을 사용합니다. 소스나 케첩같이 단맛 나는 조미료에도 당질이 많습니다. 조미료 사용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우니 양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당질 제한식. 하나, 슈퍼 당질 제한식. 세 끼 모두 당질을 제한하며 주식을 섭취하지 않는 식사법으로 당뇨병 치료, 다이어트 등 목적에 관계없이 세 가지 타입 중 가장 효과가 큽니다. 당질을 섭취하지 않는 이상 혈당치가 오르지 않아 하루 3번의 모든 식사에서 식후 고혈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이 식사법을 시작한 날부터 혈당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질이 많은 음식을 전혀 먹지 않기 때문에 식사법을 유지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둘, 스탠더드 당질 제한식. 스탠더드 당질 제한식은 저녁은 주식을 먹지 않고 아침이나 점심 중 한 끼만 약간의 주식을 섭취하는 식사법으로 기존 열량 제한식에 비해 당뇨병과 다이어트에 현저한 효과를 보입니다. 주식을 먹더라도 가볍게 섭취하고 되도록 현미나 통밀가루 혹은 도정을 거치지 않은 메밀 같은 미정제 곡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녁에 절대 주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밤 시간대에는 포도당을 소비하는 운동이 적고 잠자리에 들면 식사 후 상승한 혈당치를 떨어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셋, 뿌띠 당질 제한식. 뿌띠 당질 제한식은 3끼 중 한 끼만 당질을 제한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녁 때 주식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다이어트에 적합하며 당뇨병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당질 제한식을 실시할 때 주의사항. 당질 제한식은 개시 직후부터 효과가 나타나므로 경구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거나 인슐린을 주사 투약하는 분은 저혈당 발작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실시하기 바랍니다.
가급적 입원해서 당질 제한식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간경변 환자는 권장 대상자가 아닙니다. 활동성 췌장염 환자는 권장 대상자가 아닙니다. 긴 사슬 지방산 대사이승 질환자는 권장 대상자가 아닙니다. 신장장애 환자는 신사구체 여과율 추산치가 분당 60ml 이상일 경우 권장 대상자입니다. 그 미만일 경우는 의사와 충분히 개별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십시오.